전쟁의 승패를 바꿨다는 게 대포가 승패를 바꿨다고 그래요. 포탄이 정말 쾅쾅 떨어지는데 불도 없어요. 그냥 새카만 데 있어도 흙먼지는 계속 떨어지고 매몰되니까 막 흙을 파고 먹으면서 겨 나오고 정말 엄청난 고통 속에서 싸워. 그들이 역사의 교훈을 거의 하나도 적응을 안 했기 때문이죠.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학자 임종환입니다. 간단히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고 한번 보겠어요. 러시아가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다들 압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제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혹시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은 결코 성공작이 아니죠. 그러면 러시아는 무엇을 반성해야 되냐? 제가 이번에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쭉 봤는데 결국 과거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공부 안 한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우리 다 공부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배워서 실천하지 않았으면 그건 안 배운 거죠. 일단 배워서 왜 사람들은 실천하지 않느냐가 역사 공부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사실 사람이 알고 배우고 경험하면 다시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하지만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지, 그리고 이게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조직적으로 특히 전쟁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생명과 재산이 걸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과거를 제대로 분석 못하는 게 수두룩해요. 그들이 역사의 교훈을 거의 하나도 적응을 안 했기 때문이죠. 이거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운다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원래 유럽 국가들 사이에 전운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방지하려는 노력도 많아져가지고 막 이런 이상한 협정들을 막 맺고 있었는데, 문제는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계 청년한테 암살당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사실은 요것만 보면은 그냥 국가 갈등이었는데 전쟁을 선포하니까 각종 다양한 협정에 있던 나라들이 전선에 몰려들게 되면서 메인 국가들, 독일,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전부 선전포고를 하고 참여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외곽에서 벌어진 게 이제 중앙으로 번진 거죠. 그런데 독일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할 때는 러시아가 자동으로 참전하도록 협정이 맺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이 프랑스를 치고 들어가니까 러시아가 참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국 뛰어들고, 그리고 영국이 뛰어들면은 또 사방에 식민지가 있거든요. 그 이집트, 뭐 아프리카, 세네갈, 뭐 거기 있는 나라들, 인도 이런 데서 징발이 돼서 1차 대전 전장에 참전합니다. 그동안 이 부분을 자꾸 잊고 있는데 얘들이 그 사람들을 전투부대로 거의 안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방에서 뭐 군수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쓰는 바람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베르덩 전투 같은 경우는 영국하고 프랑스가 거기서 뭐 60만 명이 거의 죽는 어마어마한 대전이 벌어지는데, 전선 뒤에서 도로 닦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었는데, 베르덩까지 가는 그 프랑스의 도로는 그 인도차이나 아프리카, 이집트 막 이런 사람들이 해줬어요. 그때 그 베르덩으로 가는 도로가 딱 한 줄 남아 있었는데 그 도로가 진흙도로였단 말이에요. 거길 트럭이 가니까 무너질 거 아니야. 또 비 오면 무너지고. 그러니까 연변에 그냥 사람들이 일렬로 쫙 서서 계속 자갈 퍼나른 갖다 탑으로 붙는 거야. 그럼 그 자갈은 또 어디서 와? 그것도 가져와야 되잖아. 그 뒤에서 벌어진 이 전쟁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도로 보수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도 사실은 그 전쟁에 굉장히 많이 참전했고, 이분들이 전투에는 안 나갔지만 병으로 엄청나게 죽었어요. 인도군 같은 경우는 전투에도 한번 참전했는데 뭐 철모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그냥 또 엄청나게 죽고,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희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독일이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실리핀 계획이라고 해서 6주 만에 프랑스를 함락한다. 그래서 벨기에로 우회해서 들어간, 국경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우회 작전을 핍니다. 이게 거의 성공 일보 직전이었는데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영국군도 이제 프랑스에 참전을 했고, 연합군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교착 상태로 가게 돼요. 그리고 러시아가 그 사이에 동부전선에서 침공했다가 판넨베르크에서 대피하는 바람에 여기가 또 교착 상태가 되고, 동부전선, 서부전선에서 다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이거 다 참전해가지고 수많은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차 대전의 여파로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1917년에 로마노프 왕조가 망하고 레닌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러시아가 전선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동부전선에 있던 군대가 서부로 오는데, 그 전에 또 미국이 참전하게 되죠. 미국이 참전하면서 이제 진짜 세계대전이 되는데 서부전선에서 소모전에 밀리게 되니까 결국 독일이 항복하게 되고 비렐렘 2세는 퇴위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유명한 전투라면 뭐 그 유명한 베르덩 전투, 그리고 뭐 1차 이프르 전투,
2차 이프르 전투. 그리고 이 전투에 따라 뭐 용어가 좀 다른데 대략 요게 이제 프랑스와 독일 국경 참호전에서 벌어졌던 전쟁이고, 그리고 참호전 시작되기 전에 단판에 끝내려고 독일이 했던 게 실리펜게 프랑스 친 거.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운명을 바꿨죠. 독일이 대승리를 하긴 했지만 러시아 재정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탄넨베르크 전투, 뭐 이런 큰 전투들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도 이 4년 내내 독프 국경에서 벌어졌던 참호전이 그야말로 악몽 같은 전투들을 낳았죠. 이게 막 포탄 날라오고 기관총 날라오고 하다 보니까 참호가 생활 공간이 돼버린 거죠. 간단히 말하면 참호가 10중으로 파이고, 이때 막 200mm 포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게 막 전례 없이 야포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일 30년 전쟁 뭐 이런 거 할 때 중요한 전 중에서 막 전쟁의 승패를 바꿨다는 게 대포가 승패를 바꿨다고 그래. 그때 대포가 30문, 50문이야. 그것도 청동 대포 뭐 이렇게 생긴 거라서 요즘 대포를 보면 정말 장난감 수준인데, 야, 프랑스는 대포를 50문이나 배치했어. 막 저것 때문에 졌어. 막 이러던 거거든요.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정말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연사 속도나 위력이나 이런 게 그냥 하루 종일 땅을 때리는 거죠. 이런 포격이 떨어지면 일반 참호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지하 한 20m, 30m 판대로 들어가요. 때린 다음에 보병이 진격해 오거든. 그럼 20m, 30m일 때 참호에서 나와서 일반 전투용 이제 참호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쏘는 거지. 근데 그 당시 기술로는 이 포탄을 때릴 때 아군이 최대한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오는 동안에 지하 30m 있던 애들이 겨 나와서 자기 전투 지역으로 간다고. 이론적으로 보면 얘들이 여기 도착하기 전에 이쪽이 도착하면은 좀 쉽게 이기는 건데, 이런 적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딱 쏘기 좋은 킬링 존에 들어왔을 때쯤이면 자리를 잡아요.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죠. 사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고생하죠. 그리고 일부는 매몰되기도 하고. 그래서 포탄이 정말 쾅쾅 떨어지는데 불도 없어요. 그럼 새카만 데 있어서 흙먼지는 계속 떨어지고, 이쪽이 방어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전멸하진 않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땅속에서 매몰되는 어떤 공포의 순간을 경험하고, 심지어 입국 같은 경우 매몰되니까 막 흙을 파고 먹으면서 겨 나오고 이러고 싸우는, 이런 걸 4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봐요. 고통을 겪으면서 살기 때문에 이쪽 입장에서 봐서는 뭐 2시간 동안 포격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희희낙낙하다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엄청난 고통 속에서 싸움. 근데 문제는 그리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지. 걸어오는 애들한테 기관총 킬링존에 넣으면 일개 중대가 5분 만에 전멸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서로 이기는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전투를 하는데 좀 더 희생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은 훈련해 보지도 않아.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그런 걸 생각을 해도 전쟁터에 나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다시 훈련해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훈련을 좀 하고 새로운 전술을 쓰긴 했는데 그것도 큰 효과는 없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앞에다 밀어넣고 죽이게 되고 앞에다 밀어넣고 죽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무기가 발달하게 되면 전술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나왔어요. 남북전쟁 때도 이런 대량 학살이 일어났거든요. 그걸 보고 이거 바꿔야 된다고 그랬는데 다들 돈 든다고 안 바꿨어요. 이게 진짜 역사의 교훈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그 안 바꿨던 정권과 왕조는 다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가 바뀌게 돼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군대로 바뀌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군대 가서 겪었던 모든 것들은 대부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새로 바뀐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1000만 명이 죽었다. 전 인구에 많이 죽거나 다치거나 병들거나 고통받으면서 바꿔진 게 지금 우리의 군대 생활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1차 세계대전의 교훈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을 때, 또는 그거 하려면 좀 힘든데 돈이 좀 많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외면했을 때 얼마나 큰 피해와 희생이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전쟁이었죠. 어떻게 보면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대량 살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던 거고, 당시 전쟁에는 정말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가끔 1차 대전 지휘관들은 다 전범이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그런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희생을 초래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그 중에는 분명히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범이란 말도 쓰는데, 천재가 하는 일을 보통 사람이 못했다고 해서 그걸 또 범죄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도 있잖아. 문제는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나마 저런 식으로 싸우자 말자고 했던 사람은 그야말로 천재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말도 보편적으로 시행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 중에 이제
1차 대전 사령관으로 다 전범이야. 동상 때려 부셔야 돼.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역사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단 말이야. 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도 왜? 자기들이 봐도 이렇게밖에 싸울 방법이 없는 거니까. 군대는 준비되지 않은 방법으로 싸우기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훈은 1차 대전의 지휘관들은 전범이다라고 울부짖으면 전범 계속 생겨요. 결국 그 사회 전체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된다는 걸 모든 국민이 알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는 나라만이 앞으로 이 현대의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창국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